안녕하세요. 10년차 부동산 기업 전문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한 번씩 만나게 되는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도 소송이 벌어지는 그 시기, 타이밍,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변호사가 개입이 하게 되면 왜 명도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도 소송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개별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임을 2회 연체했다거나 무단으로 전대를 했다거나 내지는 목적물을 훼손했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민법 640조에서도 건물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둘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사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물을 훼손했다거나 무단을 전대했다거나 차임이 2회나 3회 연체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의 절차가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으시면 즉시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신다던가 2달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시다던가 그런 절차들을 거치셔서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지를 해서 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라고 했었을 때 잘 바로 나가시면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해지를 했음에도 계속 버티시고 계시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을 가능한 시점, 언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게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또는 장사를 하면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명도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보낸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대료가 한 달, 2달, 3달 계속 연체가 되는 상황이 되고 이 명도 소송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저희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명도 소송이 가능한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요. 해지를 할 때 보통은 제일 많은 요소가 되는 것이 차임이 2달 또는 3달이 연체되는 경우입니다. 차임이 일정 기간 연체가 되시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보통은 관리비도 연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랑 차임이 계속 연체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 가지고 계시는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하고 관리비를 공제하셨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남는 게 없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으로 연체된 금액이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남아 있으실 때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소장이 제기되고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잡히고 나서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셨을 때 보통은 최소 5개월, 6개월이 걸리시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관리비랑 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보증금의 상계가 가능하실 때 소송을 제기하셔야 최소한 판결을 받고 또 판결을 받고 나가서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때 집행까지 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그 정도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명도소송의 절차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도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들을 따르게 되는데요. 보통은 명도소송은 조정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내지는 조정이 제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저희가 대리를 하여서 소장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소장을 받으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소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에서 통지를 보내는데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닙니다. 그 30일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지게 되는 기간을 불변기간인데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그리고 그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30일이 넘는 기간에라도 제출이 돼야 결국은 조정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3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되고요. 조정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이 잡혀도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한 달 또는 2달 이후에 나가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총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소장을 접수하는 시간부터 결국은 마지막 판결문을 받는 시간까지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6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 기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결국 명도소송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특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면 소장을 제출하고요. 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요. 그 배당된 재판부에서 결국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안내문과 함께 피고에게 그 소장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가 오게 되면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 별도의 변론 기간을 거치면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과 함께 많은 의뢰인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중에 차임이 2회 또는 3회 연체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인 분들께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차임이 2회 연체되는 것이 해지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첫 달에 차임을 냈고 그 다음 달에 연체가 됐고 세 번째 달에 다시 차임을 지급하면 지금은 한 번만 연체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차임을 연체하면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2회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차임을 연체했다고 해도 한 달, 2달 늦게 냈다고 해도 그 차임 연체액이 한 달 정도씩만 부족하게 연체가 됐다면 그 부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70만 원 정도의 임대료였다고 했을 때 5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계속 부족분이 쌓여서 그 총액이 결국 2회 차임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한 번에 2회 차임을 연체한 게 아니었다고 해도 부족분의 합이 2회 차임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명도소송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명도소송이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명도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오시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와 송달료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판사들에게 주는 돈은 아니지만 인지와 송달료를 내서 이 소송이 진행하는 비용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우편을 송달해주는 비용, 우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판결을 이기시고 났을 때 판결문을 받고 임차인이 직접 그대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통해서 그 임차인을 쫓아내는 집행 절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지송달료 외에 집행 비용이 따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소송 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타이밍을 잡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명도소송 진행을 늦게 하다 보면 특정한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이 계속 없어지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시면 판결을 이기시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나가실 때까지 연체된 차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무단 전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둘 사이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판결의 효력인데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2회 이상 차임이 연체되었고 해지 조건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A가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B가 C에게 임대 목적물을 무단 전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소송은 기판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A가 실질적으로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B가 C에게 무단으로 전대를 하였다면 결국은 그 판결문을 받아서 B가 임의로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러 집행관이 갔을 때 결국은 이게 B가 아니고 C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판결문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A는 C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하고요. 이러한 별도의 집행 처분이 존재하여야만 명도소송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현황이 복잡하여서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진이 첨부되지 않으면 임대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상가들의 그런 경우가 많고요. 불법으로 개소를 하거나 해서 그 도면이 건축 도면하고 현황이 다르거나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도 현황이 다른 부분을 집행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도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변호사들이 체크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명도소송의 타이밍, 절차, 그리고 또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은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